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심플러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좀 시장을 많이 좀 좌지우지하고 있죠. 네, 지난 이제 금요일에는 또 에너지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석유, 특정 어떤 세력 집단의 움직임 속에서 뭐 특정 개별 종목들만 크게 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좀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 또 시장이 많이 좀 암울한데 나스닥과 뭐 S&P나 다우존스 그다음에 뭐 중국 시장은 좀 특별하죠. 네, 그래서 좀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드는데 예, 뭐 큰 관심은 없고요. 그래서 나스닥의 흐름을 보면 억지로 좀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예, 뭐 내려가려고 하는 듯한데 끝까지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는 뭐 특정 어떤 거대 자금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이게 좀 받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미국 대선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뭐 나의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 주면 되겠지만 또 그러지 않는 시장이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관망을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좀 현재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추가 매수하고 또 분할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어놓은 종목들이 또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가 주면 좋지만 또 그러지 않은 것들도 꽤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좀 편차를 많이 두고 종목들 간의 어떤 괴리감이 많이 또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좀 많은 다르실 것 같은데 현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좀 조언은 상승이 크게 이게 상승한다 해도 한다 해도 전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고 왠지 이게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또 받을 때는 받아야 되거든요. 받고 또 올라가 이렇게 하면 단계식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그냥 막 올라가게 되면 또 왠지 또 골이 깊을 것 같고 그래서 골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뭐 관망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관망 하는 아마 10월 달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시장이 추가 상승을 해서 나의 종목들도 함께 올라간다. 좀 수익률이 조금씩 더 좀 쌓인다. 그러면 뒤로 돌아보지 말고 그냥 조금씩 계속 현금화를 해나간 전략은 맞다. 그래서 10월 달, 9월부터 10월, 11월 달까지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충분히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은 현금화를 하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온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한 것 중에 반등이 또 나온 것들은 평단가 위치가 혹시나 또 이제 그런 또 나에게 주어진 행운이 주어지면 일단은 팔고 매도하고 현금을 좀 쥐고 있다가 시장 흐름이 올라갈 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조정이 많이 보일 때 이렇게 많이 보일 때 그때 신규든 추가 매수든 그렇게 타이밍을 잡아본다.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 더 막 갈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는데,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의견과 같고, 그 다음에 국내 지수를 보면 뭐 거의 뭐 올라가지 못했죠. 네, 그래서 뭐, 좀 안타깝게 글로벌하게 그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많이 안타깝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코스피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야 되고요. 이 정도까지 일단 와야 되거든요. 네, 일단 오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참 이게 정말 열받는 그런 차트이고 코스닥을 보면 좀 코스피보다 좀 낫긴 나은데 어쨌든 뭐 서서 조정 받는 거예요. 여기 저점을 한번 쭉 뺐다가 되돌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 예, 시장이 올라갔다가 뭐 행보하다도 빠지든지 자 좀 좀 의미 있는 10월 달이 되기를 또 응원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자, 개별 정보 좀 넘어가서 바이오 쪽은 또 시장이 또 안 좋으니까 이게 번쩍번쩍하죠. 근데 여기는 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물리신 분들만 뭐 들고 가든지 아니면 뭐 수익률 몇십 퍼센트 되신 분들은 그만 있는 것만 뭐 네, 들고 갈 수밖에 없죠. 보유자 영역이 있고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론 제약처럼 이런 종목을 또 이제 말씀드리면 이때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은 맞아요. 예, 추가 매수 타이밍 잡고 돌려 세우면 그때 평단가 이상에서 절반 이상은 꼭 챙겨서 현금화를 한다는 거죠.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현재 구간은 평단가 낮추는 구간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잘못 매매하셨다가 물리신 분들 있죠. 여기서 막 사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좀 사놓고 번쩍 올라가면 매도하고 또 현금 보유하고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HLB도 좀 애매하죠. 예,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 올라가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물려 있는 것들이 많아서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랜 기간 3개월 동안 여기서 고점 부근에서 올라갈 때 하다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좀 나중에도 크게 우리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면 이거 올라가야 되거든요. 못 올라가죠. 여기도 못 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시고 부담 없는 비중으로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인분이 갖고 계셔가지고 좀 물어봐서 제가 의견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자, 위메이드하고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가 드디어 이제 좀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위메이드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참 힘들 때 정말 힘들게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죠? 이게 쭉 내려갔다가 돌려세우고 쭉 내려갔다가 돌려세우고 그래서 잊을만 하면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잊을만 하면 올라가고 잊을만 하면 올라가고 그런 종목인데 확실히 시장에서 많이 잊혀진 순간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좀 거래가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봉들 좀 많고요. 지그재그로 좀 가고 있고 거래량은 크게 연속적인 그게 없는데 움직임이 없지만 여기 구간 스태시 구간이 반대에 만들어져 있고 주봉으로 보면 이제 5선이 제가 좋아하는 10선을 돌파를 하는 국면이고 연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대는 거래된 그 자금들이 또 물려있는 분들, 지고 있는 분들 많은 구간이 이제 55,000원대이기 때문에 한번 시장에서 탄력을 받으면 충분히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의 패턴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잊을만 하면 갔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한 조정을 받고 다시 돌려 세우지 않을까. 네. 그때 매매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살아있죠. 제가 추세 매매를 해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참고하셔가지고 작은 금액으로 매매를 하신 분은 지은 구간은 매수권이 아니라 자, 매수는 우리가 늘상 공부했듯이 추세 하단, 그죠? 하단,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죠? 분할 매도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고 더 올라가면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깔끔하게 그냥 벗어 던지면 되십니다. 스토캐스틱이 고점으로 70 이상으로 지키는 것 보시고 MACD도 그 레벨을 좀 보시고요.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때 분할 익절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는 지금 손대는 그 구간이 아니고요. 네, 관심 없고요. 그리고 갤럭시 ISM, 갤럭시 모니터리는 혹시나 매매 선매수 들어가신 분이라고 하면 부담 없는 비중만 관심을 가지시는데 만약에 들어가지 않았다. 근데 수익 구간이 아니다. 그러신 분, 들어갔는데 비중이 작다. 혹은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갤럭시 SM 기준을 보면 이 갭이 매크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로 하든 그때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겁니다. 현재 구간 매매하는 거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돌리다 갑자기 올라가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탈출하는 구간을 잡으시면 되겠죠. 네, 저는 충분히 내려오면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갤럭시 모니터리, 갤럭시 SM 흐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주는 진짜 안 가는데 기다려야 돼요. 네,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할 섹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애들이 좀 삐리삐리하죠. 네, 타 머티리얼도 더 좀 잘 못 가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올라설 듯 하다가 또 200선까지 가면 좋겠지만 그 전에 좀 밀렸어요. 그래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단기 트레이드도 함께 병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 하더라도 저점에서 잡았으면 20%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또 익절 좀 챙기면서 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거 시간도 없고 차트 볼 시간 없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들고 간다. 그러니까 들고 가는 거예요. 예. 들고 가는 거죠. 네, 쭉 주봉을 보고 들고 간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고 연속적인 급등이 나오거나 예상치 못했던 돌발 호재로 인해서 급등이 나오면 그때는 충분히 차익 실현 챙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상승 전에 좀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이게 좀 잘
끼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내려오거나 뭐 매수권 주어지면 단기 입형 기준으로 좀 매수 관심을 가져보시라 했는데 단기적으로 꽤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3,700원 기준으로 보면 그 50%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이 났고 현재 구간은 만약 반등이 나오면 빨리 탈출해야 되겠죠. 매수권 아니에요. 그래서 개미분들 꼬시기 위해서 급등이 또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봉이 깊기 때문에 그죠? 그 15% 꺾였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는 겁니다. 신규 매수는 한 달, 두 달 조정을 완만하게 잘 보내면 그때 다시 한번 신규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에는 넣어놨거든요. 네. 항상 있는데 좀 버렸다가 다시 들고 왔다고요. 그죠? 쭉 미끄러지면 그때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석유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말씀드렸고 특별하게 신규 매수할 종목은 지금 없어요. 네, 관망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미미에드 같은 경우에는 추세 하단, 그죠? 추세 하단이 근처가 되면 비중이 작다고 생각되신 분은 조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21선 기준, 그죠? 네, 기준하고 만약에 손절을 짧게 잡고 싶다. 그러면 이 추세 하단이 이탈되면 그냥 가감 없이 새로 매수한 거에 대해서는 손절을 한다. 그렇게 정하시고 갈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가 있다고 보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좀 12분 정도 지났는데, 네, 뭐 특별하게 시장에서 제가 언급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중동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 때문에 좀 시끄럽고, 그러나 급락의 어떤 움직임은 나오지 않겠지만, 대선이 끝나고,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좀 시장이 크게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10월달, 11월달 충분히 상승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현금화를 한다. 그렇게 갈무리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